여러분, 거울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 내 얼굴 왜 이렇게 무표정하지? 예전에는 별거 아닌 일에도 잘 웃고 깔깔댔는데 언제부턴가 웃음보다 굳은 표정이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사실 웃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것 뿐이에요. 오늘은 그 잊고 있던 웃음을 다시 꺼내는 방법, 아주 간단한 5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보는데 무표정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 있죠? 그럴 땐 잠시 멈추고 거울 속 나한테 살짝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 미소 하나가 하루를 훨씬 부드럽게 시작하게 해줘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있었던 웃긴 순간이나 좋았던 일을 짧게 적어보세요. 길가에 핀 꽃을 봤다든지 누군가 던진 농담에 피식 웃었다든지 그걸 기록하다 보면 다시 그 순간이 떠올라서 입가에 미소가 절로 생깁니다. 웃음을 기록하는 건 사라질 뻔한 행복을 다시 꺼내는 일이에요. 살다 보면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영상을 보거나 유머 한 줄을 가까이 두는 게 좋아요. 억지로라도 웃어보면 우리 뇌는 그걸 진짜 웃음으로 착각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머리도 조금은 맑아집니다. 혼자 웃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랑 같이 웃을 때 기분은 훨씬 커집니다. 가족이랑 밥 먹다가 나온 사소한 농담, 친구랑 수다 떨다가 터진 웃음. 그 순간은 그 자체로 마음을 이어주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구나 하고 느끼게 해줍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고맙다.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작은 고마움을 떠올리며 웃어보세요.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마음에서 진짜로 피어나는 미소가 됩니다. 그 미소는 나도 지켜주고 주변 사람에게도 전해져서 하루를 더 따뜻하게 바꿔줘요. 여러분, 웃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거울 앞 1분의 미소, 작은 기록, 가벼운 유머, 함께하는 대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웃음을 습관으로 만들면 우리의 하루는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 미소 한번 지어보실래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문득 마음이 주저앉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아무 일도 하기 싫고 마음은 무겁기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눈앞의 길은 끝없이 막힌 듯 보입니다. 그럴 때면 마음은 한없이 작아지고 세상은 낯설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는 가보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도 위에서만 보던 낯선 이름의 도시, 익숙하지 않은 풍경과 언어, 그리고 아직 나를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리에서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곧 그것은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골목마다 다른 향기를 풍기는 카페, 오래된 건물의 벽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 익숙하지 않은 풍경 속에서 오히려 나는 가볍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은 나를 비워내게 했습니다. 낯선 곳에서는 누구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고 어제의 실패나 내일의 불안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풍경에 집중하며 처음 듣는 새소리, 처음 맛보는 음식, 처음 걷는 길 위에서 나는 새로운 내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건 단순히 헤맨다는 뜻만은 아니라는 것을. 길을 잃어야 비로소 새로운 길을 만날 수 있고 헤매는 동안에도 내 안에서는 천천히 회복의 힘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여행지에서 마주한 낯선 공기와 풍경은 마치 새로운 숨을 불어넣듯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좁은 골목길의 햇살, 처음 듣는 언어의 낯선 울림, 길모퉁이마다 들려오는 웃음소리 속에서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삶이란 정답을 찾는 시험지가 아니라 내가 걸어가며 그려나가는 지도라는 것.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춤조차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충분하다. 내 안에 작은 쉼표 같은 순간들이 쌓여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길을 헤매는 누군가가 있다면 전해주고 싶습니다. 멀리 떠나보는 것도, 아주 작은 일상 속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그 자체로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른다는 것을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마음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출근 준비에 분주했을 시간이 이제는 그저 멍하니 흘러갑니다. 이젠 급할 일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난 뭘 해야 하지? 작은 한숨이 가슴속에 내려앉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나는 마치 그 회전에서 밀려나 버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삶을 반복하다가 그냥 그렇게 늙어가다 사라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이 고요함이 당신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이웃과의 인사, 따뜻한 한 끼 식사, 그 모든 게 삶을 다시 살게 만듭니다. 쓸모없다는 말은 세상이 만든 기준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이들에게 온기를 나눈 사람입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질 때 그건 인생이 당신에게 이제 천천히 진짜 나답게 살아보라는 초대장입니다. 그 길은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세요. 언젠가부터 손끝이 느려졌어요. 휴대폰을 누르다 보면 자꾸 엉뚱한 버튼을 눌러 화면이 이상하게 바뀌곤 해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아이들이 아이고 엄마 또 잘못 눌렀네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예전엔 뭐든 척척 해내던 손이었어요. 그 손으로 아이 밥을 짓고 옷을 다림질하고 가족의 하루를 돌보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그 손이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아요. 이거 좀 봐줄래? 조심스레 부탁하면 아이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해요.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그 말이 잔잔한 물결처럼 가슴속에 번집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뒤처지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내가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쪽이 되었어요. 그렇게 세월을 배워갑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아요. 느린 손으로라도 하나씩 눌러보며 스스로 세상을 배워가려 노력해요. 괜찮아. 예전에도 처음엔 서툴렀잖아.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며 오늘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다음 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번엔 내가 해봐야겠어. 돋보기를 들고 스마트폰 설명서를 펼쳤어요.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눈이 아팠지만 조금씩 길이 보였어요. 사진을 저장하고 문자를 보내고 작은 화면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배워가며 혼자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아직 괜찮아.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하게 퍼졌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괜찮아,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그 말 속엔 서운함도 사랑도 함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자식들의 하루 속에 조금이라도 엄마 아빠가 남아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젠 전화 한 통이 하루의 위로가 되고 짧은 영상통화가 마음의 온기가 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세상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배웁니다. 느리지만 따뜻하게, 서글프지만 단단하게. 오늘도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있어 참 다행이다.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손주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랴, 아이 돌보랴, 살림하랴 늘 고단한 걸 알기에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침마다 손주를 품에 안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피곤한 며느리 대신 밥을 차려놓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어느 날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해외여행 가요.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마음 한켠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다녀와야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겉으론 웃었지만 입가에 남은 미소와 달리 마음은 조금 시렸습니다. 그 말 속에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그 한마디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며느리를 탓할 마음은 없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그래도요. 가끔은 나도 그들 삶의 한켠에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손주를 봐주며 함께 웃고 그 웃음이 가족의 행복이라 믿었는데 언제부턴가 나는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남은 것 같아요. 가끔은 여행 가방을 싸는 상상을 해봐요. 어머니, 우리 같이 가요. 어머니 덕분에 이 여행이 가능했어요. 그 한마디면 마음이 다 풀릴 텐데. 공항 사진 속 환한 얼굴들을 보며 그저 좋겠다 하고 미소 지어요. 그 웃음 뒤엔 조금의 외로움이 숨어 있어요. 그래도 내일 아침 손주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면 그 모든 마음은 또 녹아내립니다. 그렇게 오늘도 묵묵히 사랑을 배웁니다. 몸이 먼저 알려주는 시간, 이제는 천천히 걸어요. 요즘 들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는 좀 쉬어가자.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아요. 예전엔 하루 종일 움직여도 괜찮았는데요. 이제는 가만히 서 있어도 어딘가가 뻐근합니다. 아, 이제는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거는구나. 예전엔 무리해도 버텼어요. 피곤해도 괜찮았죠. 그런데 요즘은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네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이젠 알겠어요. 그건 몸이 나를 지켜주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이제는 좀 천천히 가자. 몸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예전엔 빨리 걷는 게 능력이라 믿었어요.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걸음을 늦추니 그제야 보이더군요. 길가에 핀 코스모스 한 송이, 오랜만에 마주친 친구의 미소, 그리고 내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 그 모든 게 참 고맙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속상해하지 않아요. 그만큼 살아왔고 그만큼 쌓아온 시간이 있으니까요. 조금 천천히 가면 어때요? 조금 쉬어가면 어때요? 그게 내 삶의 속도가 되어가는 거죠. 어깨의 묵직함도 손끝의 주름도 다 지나온 시간의 기록이에요. 그걸 이제야 조금은 예쁘게 바라봅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여유로, 속도가 아니라 온도로, 누구보다 나답게 내가 편안한 걸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오늘은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햇살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그저 숨 한 번 깊게 쉬며 마음을 놓아줍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여전히 나고 내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만나도 오히려 더 외로울 때가 있지 않나요? 같이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엔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들과의 대화가 지금의 나가 아니라 그때의 나를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일 거예요. 오랜 친구, 옛 동료, 그들과 만나면 대화의 절반은 늘 그때는 마리아로 시작하죠.
추억은 따뜻하지만 그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사람은 함께 있으면 서로의 시간을 닮아갑니다. 그 시절의 사람을 자주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때의 사고방식과 감정 속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건 나쁜 게 아니지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려는 지금의 나에겐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와 맞는 속도, 나와 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독서 모임에서, 누군가는 여행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서 삶의 영감을 얻습니다. 그 만남들은 경쟁도 이해득실도 아닌 삶의 온도와 방향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관계는 여전히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건 외로움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장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요. 그리고 꼭 누군가를 만나야만 좋은 시간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지나온 나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길을 비추는 고요한 순간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마음의 공간.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금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는 나를 만든 시간이고 오늘은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옛 인연은 그 시절의 나를 기억해주는 고마운 사람일 뿐 지금의 나를 성장시켜주진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붙잡는 대신 새로운 나를 만나야 할 때 채워가세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은 오래도록 젊게 살고 싶으시죠? 저는 요즘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들어요. 요즘 마음이 괜히 무거워져요. 별일 은 없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사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 당신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묵묵히 감당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느껴지는 그 작은 피로, 예전엔 가볍게 넘기던 말에 괜히 마음이 스치는 순간들,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이 조금 지쳐 있구나 하고 깨닫는 그때,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책임과 기대, 관계와 기억들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요, 마음은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다시 가벼워질 힘도 있어요. 나이가 마음을 늙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지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심호흡하듯 천천히 당신의 마음을 다시 젊게 만들어주는 아주 작지만 깊은 습관들을 조용히 건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20분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은 가볍게 바꿔줄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만큼은 잠시 세상과 거리를 두고 당신 마음의 자리를 편안하게 비워두세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왜 자식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질까요? 예전엔 편하게 이야기하던 일도 요즘은 조심스럽고 내 말이 부담될까 걱정되진 않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자식에게 깊이 존중받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모보다 나는 나대로 소중해 라고 여기는 부모는 표정도 말투도 부탁도 달라집니다. 자식은 그런 부모를 보면 우리 부모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존중받는 부모는 감정 대신 관계의 온도를 봅니다. 화를 내지 않고 서운해도 공격하지 않고 상대를 탓하는 대신 내 마음을 설명합니다. 작은 태도들이 부모와 자식의 거리를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관계는 지금부터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젊을 땐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어질 거야 라고 믿었는데 정작 인생의 후반부에 와보니 그 믿음이 완전히 맞지 않더군요.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면 마음도 든든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보니 알겠더군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가진 걸 지키려는 불안,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진짜 부러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볍게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걸요. 이제는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며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씩 배우고 있으니까요. 비워야만 채워지는 게 있다는 걸 뒤늦게야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시간을 느리게 쓰고 커피 한 잔에 깃든 햇살을 바라보는 오후. 그 평온함이 예전엔 몰랐던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한때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비교 속에서 나를 깎아내리곤 했지만 지금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이면 충분해요. 인생의 후반부는 더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비워가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같아요. 가방 속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듯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유가 찾아옵니다. 많은 돈보다 더 부러운 건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웃으며 보내는 사람. 무언가를 더 얻지 않아도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부자 아닐까요?